빨간맛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오늘은 7월 7일이고요. 딱 두 가지 키워드로 좀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나머지는 실적주. 아무래도 심리적인 저항선이었던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어가자 시장이 확진자 그리고 코로나19 다시 한번 초점을 확 모으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코로나19 관련주 오르고 잠정 실적 발표한 삼성전자, LG전자 내리면서 지수 표정도 색깔도 바뀌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은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자, 그리고 오늘도 패턴을 익혀보면서 수익 거둘 수 있는 방법 박혜석 위원과 함께 마련해 두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핫한 섹터들의 움직임부터 돌아보는 핫식스 코너로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판을 뒤흔든 마감 전 핫식스. 오늘 장에서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움직였을까요? 마감 30분 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골라보는 섹터 맛집 저희와 함께 하나씩 체크해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오늘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 살펴보겠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성적표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삼성전자 2분기에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반도체 부문의 주도로 매출은 63조 원, 영업이익은 무려 12조 5천억 원을 기록했지만 주가는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 외국인, 기관, 연기금까지 일제히 매도에 나서면서 0.7% 소폭의 약세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LG전자도 역시나 생활가전과 TV 판매 호조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조 원대 영업이익이라는 새 역사를 썼습니다. 2분기만 두고 본다면 12년 만에 최대 실적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던져내면서 하방 압력을 크게 받는 모습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3.5%의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7만 원 선도 현재 붕괴된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제지주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차 대유행이 정점이었던 그 시점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가 나타난 건데요.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 속에 진단키트줄이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시젠, 델타 등 주요 변이 바이러스를 선별하는 진단 시약을 출시했다라는 소식을 이달 초에 밝혔는데요.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 나서주면서 오늘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11%대의 급등세 현재도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87,0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매트릭스, 당사의 진단키트 네오플렉스가 시장에서 강하게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에서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5% 넘는 상승세 현재도 유지해가고 있지만 오전장에서는 그 상승폭이 더욱 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바디텍메드, 최근 당사의 코로나19 중화항체 진단키트가 수출 허가를 획득했다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강한 시세 분출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6% 넘는 상승세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택배 물량과 관련한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소식에 이 택배 물량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제지 수요 등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에 오늘 제지주도 굉장히 강했습니다. 먼저 한국 패키지 함께 보겠습니다. 골판지 상자 기업인 원창 포장공업과 합병을 한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오늘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수에 나서주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8% 넘는 강한 흐름 시연해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풍제지도 함께 보겠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급등세 연출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윗골이 길게 달고 일부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죠. 그래도 6%대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체인앤커의 섹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카카오 네이버가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외국인 순매수 1위에 올랐는데요. 자회사 IPO 기대감 가져가고 있습니다. 오는 21일에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29일에는 카카오페이의 기관 수요 예측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후에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까지 일제히 IPO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2.5%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도 현재 1.8%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4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KB투자증권에서는 목표가 52만 원으로 올렸고요.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코로나 재확산 심각해지면서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CS 보실까요?
볼까요? 먼저 ECS 오늘 장중에 상한가 넘어서는 흐름 보여주기도 했고요. 어제 7,000원에 이어서 오늘 단숨에 9,000원까지 돌파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알서포트 보겠습니다. 알서포트도 오늘 강하게 튀어 올랐습니다. 현재 11%가 넘는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아래로 좀 변동성이 큰 만큼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링네트입니다. 나흘 연속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6%가 넘는 강세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두산 보겠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급등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현재는 윗골이 달려 있습니다. 오름폭을 일제히 반납하면서 보합권에서 머물러주고 있고요. 10만 3천 원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전 하씩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수익을 두둑하게 챙겨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네, 5%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종목부터 오늘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연기금이 최근 5거래 연속 러브콜을 보내는 상황이고 오늘 오전장에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해내는 흐름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이 물량을 크게 던져내면서 일부 상승폭을 반납하고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은 바로 현대 이즈웰입니다. 최근 들어서 꾸준히 올랐는데요. 어제 한 템포 쉬어가나 했더니 오늘 다시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3.67%의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투자 의견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코스모 신소재를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MLCC 관련주로 꼽히는데 어떤 투자 매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그 MLCC 사업부, 그 필름 사업부의 매출이 약 60%, 그리고 2차 전지향 양극재 매출액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삼성전기 관련된 레포트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MLCC향 실적이 시장 예상보다 크게 수요가 높게 나타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사 역시 그 전기차 양극재 관련된 실적과 필름 사업부, MLCC향 필름 사업부의 실적이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전 사업부가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하는 그런 원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매력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선 2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그 MLCC용 2형 필름 수요가 자동차까지 전기차까지 확대가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폭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기존의 고객사인 삼성 SDI 이외에도 LG화학의 양극재를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하반기부터는 두 사업부 모두 필름 사업부와 2차 전지 사업부 모두 굉장히 크게 실적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주요 매출처인 삼성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 SDI에서 캐파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른 그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캐파 증설이 이루어진다면 동사의 이익 성장, 그리고 현재 양극 업체들과의 밸류에이션이 아직까지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 주가 리레이팅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다양한 모멘텀들 체크해봤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우선 그 현재가 3만 원 언더 가격대에서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을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36,000원, 손절가는 28,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현재 시점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36,000원, 손절가 2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투자 의견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감 전 공략주 현대 이즈웰 주셨더라고요. 이 종목 투자 포인트 들려주세요.
네, 오늘 5% 공략 종목 현대 이지웨일입니다. 국내 1위 복지 플랫폼 전문 기업이고요. 올해 3월 달에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로 편입이 됐습니다. 주 수익원은 수수료 쪽 매출과 상품 매출이 있는데요. 현재 복지만 5천 개 CP사로부터 거래 금액의 5에서 20% 중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 쪽에서는 직접 구입한 상품권 판매에 따른 그 2, 3% 정도의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복지 포인트 수주가 지속적으로 규모가 좀 증가함에 따라서 신규 고객사에 대한 수주도 증가세를 이어나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복지 포인트는 한 1조 원 정도고요. 현재 매년 1천억씩 증가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고객사가 삼성이나 LG, KT, 그다음에 공공기관이랑 공기업 등 가입을 하고 있고요. 현재 200명 이상 기업 내 복지 포인트 도입률은 한 25%이기 때문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75%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가입할 경우에는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온라인몰에 대한 온라인 사용률도 증가세를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추가 결제액도 증가세를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네이버 최저가 도입을 통해서 온라인몰에 대한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전제품이나 신선식품, 패션이나 명품 제품 등 카테고리를 좀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개인 추가 결제액이 2019년도 700억에서 작년 도에는 1,000억, 올해 같은 경우는 1,500억 이상까지 좀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된 이후에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날 걸로 보고 있는데요. 복지몰 쪽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상품이나 리바트, 한섬 등 계열사 상품 판매로 인해서 복지몰에 대한 경쟁력이 좀 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대자동차그룹까지 가입을 한다면은 전반적인 실적이 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5% 공략 종목으로 현대 이지웰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 이지웰 가격도 설정해 주세요. 네, 현대 이지웰 매수가는 현재 가구가 12,650원에 편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가 14,000원, 손절가 11,000원, 그리고 현재 자리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다음번에도 든든한 수익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공략주 황혜수 차장의 코스모 신소재, 하민혁 부부장의 현대 이지웰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대 종목이었습니다.